과학스쿨은 좁은 세상 소셜 네트워크로 바라본 사회구조의 신비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초빙교수 역임을 하시다가 현재는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님으로 재임 중이신 진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할 주제는 좁은 세상, 소셜 네트워크로 바라본 사회구조의 신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세상이라는 건 사실은 이런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혹시 부모님, 학부모님들은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왜 어디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는데 친구의 친구라든지 또는 친척의 아는 지인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쓰는 말이 세상 참 좁다라는 말 쓰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에요. 되게 재밌게도.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small worlds 똑같은 말을 씁니다. 근데 작은 세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상 참 좁다라는 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춰서 좁은 세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좁은지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게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1800년대 후반 헝가리나 기타 그 서양 속담이나 격언을 보면 6단계만 넘으면 세상이 그 누구와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말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왜 그게 6단계며, 왜 그렇게 다 6단계만 지나면 다 연결이 돼 있지? 라는 게 대단히 궁금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나 서양 사람들은 궁금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1967년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탠리 밀그램 하면 대부분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그거 한번 직접 해보지 뭐 라고 해서 실험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 네브라스카의 오마하 그리고 캔자스의 위치타라는 두 도시에서 한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보스턴에 있는 증권 거래인, 전혀 모르는 생명부지의 증권 거래인에게 편지를 전달을 해보라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300명에게 주어진 그 디렉트 미션을 위한 여러 가지 안내사항은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저기 있는 보스턴에 있는 그 증권거래인을 알 것 같은 사람에게 보내고 그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이름 이게 on a first name basis로 말을 표현을 쓰는데 그 미국에서는 그 친해지면 이름을 서로 부를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친해졌다는 징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이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저기에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사람은 똑같은 지침에 따라서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나중에 결국 보스턴이라는 곳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와 같이 아이오와, 인디애나,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뉴욕, 보스턴 이런 데를 거쳐서 저건 하나의 예죠. 여기저기를 거쳐서 나중에 이렇게 도달한 편지들을 전부 다 몇 단계를 거쳤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5.5단계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마하부터 보스턴까지 지리적 거리가 직선 거리로 2,058km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이 도로라는 게 직선으로 갈 수 없잖아요. 산도 피해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 도시를 지나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면 한 3,000km 정도 됩니다. 3,000km 정도 되는 걸 단지 6단계만 지나면 연결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게 당시에도 대단히 신기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조상들이, 특히나 서양에 있는 조상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되게 궁금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퍼즐로 남아있었어요. 보면 단계당 한 400km? 그리고 저게 실제 거리로 계산하면 한 500km 정도 될 거고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레플리케이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연세대 김용학 교수라고 2006년도에 이 동일한 실험을 우리나라에서 해봤더니 우리나라 어떨 것 같습니까? 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당연히 더 작을 겁니다. 왜냐면
인구 밀도도 높고 땅도 좁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뭐 예상하건대 당연하게도 3.6단계를 넘으면 우리나라의 그 누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그렇게 3.6단계를 지금 평균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저와 친해지시면 세계 어디도 되게 빠르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과 친구가 반기문 사무총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으로 가고 사무총장으로 가면 2단계만 넣으면 그 다음에 뭐 힐러리 클린턴 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능한 거죠. 이어지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 물론 저 같은 경우에 되게 특수한 예이긴 한데 실제로 그런 특수한 예가 아니더라도 6단계 또는 4단계만 지나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실증 분석 결과였습니다. 다들 궁금했던 게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라는 거였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사회적 관계당, 일사회적 관계당 평균적 거리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친구들, 사회적으로 같이 인터랙션을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그 지리적 거리가 되겠죠. 뭐 생각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1km를 안 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요새는. 물론 뭐 본가는 다른 곳에 있고 친구들 중에서도 다른 곳에 있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그 쥐스트고 쥐스트 교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막 계속 그 인터랙션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인터랙션 가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뭐 3km가 될 수도 있고 5km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km가 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되게 작아요. 왜 작을까요? 왜냐면 저희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온라인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줌을 통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직접 만날 때와는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서로 간의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저희가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저렇게 작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리적인 한 뭐 10km 내에서 대단히 모여있는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멀리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이런 것들이 왜 이상하냐라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저희는 되게 지역적으로 군집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일반적인 그 경향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인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우리 사람으로서 누군가와 만나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이 차원에서라도 친밀하고 비슷한 부분이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는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쉐어할 수 있는 부분들,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따져보면 저희는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소셜 스페이스, 즉 사회적인 공간에서도 되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연결이 잘 안 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좁아지는 거지? 라고 하면 이 모여져 있는 지역적으로 군집화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룹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링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서로 이렇게 묶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면 사회적 관계는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커지게 돼요. 물론 이 사회적 관계가 되게 친밀한 친구 관계는 사실 그렇게 많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는 유지 비용이 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그렇지만 배우자는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친구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한 3명 왜냐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n분의 1로 했을 때 나눠줘 봐야 되는데 그 정도의 친밀도는 저는 친구로서의 즐거움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딱 3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고 사회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다양한 사람 왜 만났냐라고 하면 사실 그냥 by luck, 그냥 운에 의해서 만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축적이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예를 들면 전학 또는 이직 또는 유학을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미국에 친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죠. 내 친한 친구들이 또한 각각의 다른 학교의 교수들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뭐 유타에도 있고 텍사스에도 있고 기타 대대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저랑 계속 친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somehow 그런 데서 만나게 되면 나중에 세상을 되게 좁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 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통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통해서 쫙 연결되는 것처럼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 있으면 한 단계만 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아주 조금만 그런 링크들, 즉 무작위적인 링크가 조금만 있어도 세상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 동료, 가족,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와 같은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존재하면 세상은 대단히 좁아지죠. 이런 걸 무작위적인 연결이라고 해요. 무작위적인 연결. 사실 무작위적이진 않죠. 저희가 왜 그와 같은 그 서로 다른 클러스터, 즉 분집들을 연결하는 링크를 가지게 되었느냐는 저희의 의식적 행동에 의해서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의식적 행동이 그와 같은 링크를 이으려는 의식적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는 축구를 좋아해서 만났고 그 다음에 요즘 광화문 집회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광화문 집회가 대단히 위험한 이유가 그와 같은 다양한 소셜 스페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각각의 그 이전에는 서로 떨어져서 교류가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전부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이를테면 저희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면 퍼지지 않았을 코로나들이 심지어 예를 들면 뭐 충북 제천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이 집회를 참석을 했다면 다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네트워크를 하는 학자로서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줘야 돼요. 세상을 좁아지는 걸 막게 해줘야 됩니다.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네트워크란 말을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정의는 이렇습니다. 각각의 행위자 또는 노드 만약에 이 머릿속에 있는 신경망이라고 하면 뉴런들 그 다음에 저희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여러분들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외에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PC 단말 뭐 이런 것들이 노드라고 불리고요. 이런 것들 하나로 묶어내는 것들이 네트워크입니다. 즉 노드와 노드, 행위자들과 행위자들이 서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 그런 묶여지는 관계들을 전부 다 합쳐서 하나로 묶어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셜 네트워크는 뭐냐? 사회적 행위자들이 있는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총망라하는 형태의 전체 그것이 바로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런들을 잇는 시냅스 또는 그 관계들의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모든 것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얘기하는 뉴럴 네트워크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떤 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또 그 안에 각각의 그 베리어블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있는 레이어들 몇 개를 추가한 다음에 이 안에 관계망을 형성을 시켜요.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전체의 신경망이 실제로는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학습된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소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저희들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니까 이렇게 되게 진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진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거의 대부분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각각에 떨어져 있는 애들을 묶어주는 애들이 존재해요. 저런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대단히 가깝게 만들어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이 전체 지구적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엔 6단계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아무리 대단히 멀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이메일 같은 것들 때문에 세상이 그 SNS나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 때문에 더욱더 많이 가까워졌죠. 그러면 좁은 세상을 좀 더 어려운 얘기인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네이처라는 되게 유명한 저널에 이와 같은 것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해를 되게 많이 시켜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던컨 왓츠하고 스트로버츠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코넬 대학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지금 던컨 왓츠는 유펜으로 옮겼고요. 매우 유명한 대학이죠. 매우 좋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1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2차원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는 경계에 있는 것들을 핸들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1차원으로 막 묶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차원으로 만들어서 이와 같은 것들 처음에 만들어낸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기서 여기로 가려면 저게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예요. 레귤러 네트워크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리겠죠. 저기까지 가려면. 따라서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스몰 월드 네트워크는 어떠냐? 여기서 이런 애들이 갑자기 확 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이 갑자기 엄청나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런 애들 그리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한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타러 조금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랜덤 네트워크에 가면 없어졌네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을 되게 좁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서정연한 레귤러 네트워크에 약간의 무작위성이 더해지면 그게 바로 스몰 월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X축은 얼마만큼 그와 같은 무작위 관계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즉 여기서 보면 0.014니까 약 1.4% 또는 1.5% 정도만 전체에 있는 링크 중에서 1.5%만 추가가 되면 실제 약 15%로 줄어드는 거죠. 8분의 1로 그 거리가 대단히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구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자, 이 차원으로 보면 더 재밌어요. 더 이해하기 쉬워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볼까요? 그럼 몇 단계를 거쳐야 되나요? 9 더하기 9는 18단계입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두 개를 거친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루트를 타면 계산해보면 9개가 나오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쪽을 타고 가도 9개입니다. 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이건 9단계. 그러니까 단순히 랜덤 링크가 하나 정도 추가가 됐을 경우인데 반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근데 여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무자비한 링크들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세상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실세계에서 볼 수 있는 네트워크예요. 자기들끼리 대단히 모여있고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somehow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다 하나로 묶이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게 이제 이슬리 앤 클라인버그라고, 클라인버그는 네트워크 학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논문에서 436명의 그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그 회사원이 어디냐면 HP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회사인데 옛날에 잉크젯 프린터로 대단히 유명했던 곳이죠. 네, HP의 리서치 센터에 있는 436명의 이메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만든 구축한 네트워크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스몰 월드와 아주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이건 실리콘밸리에 있는 발명가들의 네트워크예요. 발명가들의 네트워크인데 여기 보면 IBM이나 스탠포드나 뭐 기타 유명한 그런 회사나 조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MIT는 없을 거예요. IBM입니다. MIT는 보스턴이죠.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직에 있는 사람들로 가장 인터랙션이 많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조직이니까 그 사람들끼리 만나지만 somehow IBM 있는 사람이 스탠포드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또는 이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어찌 보면 저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대단히 멀리 있는 네트워크였을 텐데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로 다 묶여버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예를 들면 소문, 그 다음에 정보 또는 혁신,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대단히 빠르게 퍼집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지리적인 위치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커피숍이에요. 저쪽에서는 전부 다 혁신을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항상 명함을 들고 다니고 얘기를 하다가 서로 간에 주고받고 이직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실리콘밸리는 그러라고 만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런 걸 이제 테크놀로지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되게 열려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 이익을 받는 형태로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저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겠죠. 이직을 할 때 우리나라는 뭐 평생 직장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미국은 평생 직장 같은 거 없어요. 자기네들이 몸값을 올린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갈 때 훨씬 더 많이 그 페이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직이 얼마나 그리고 전학이 얼마나 이런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올라가고 근데 전부 다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지역이 어느 정도 비슷하죠. 하지만 대학교로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각양각층의 대단히 많은 여러 그 지리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조화 같은 것들이 하늘로 묶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학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장,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막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보스턴. 그 실리콘밸리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으로 대단히 유명한 곳이라면 보스턴은 바이오텍 이쪽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이쪽이 하버드나 MIT나 뭐 이런 쪽이 있는 곳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저런 사람들에서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형태의 fact of life라고 하죠. 우리 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특허 네트워크입니다. 특허 네트워크인데 그 중에서도 줄기세포 관련된 특허 네트워크인데 마찬가지예요. 기술도 비슷한 기술끼리 묶여요. 묶이는 건 어떻게 묶이게 되는 거냐면 특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허를 낼 때 남들보다 얼만큼 더 좋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남들보다 더 좋게 만들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남들이 내 기술을 지금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술인 거예요. 따라서 항상 사이트를 해줘야 돼요. 패턴트는, 즉 특허는 내가 어떤 기술을 선행 기술로 썼어라는 걸 써줘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로 묶여요. 선행 기술들끼리 묶이면 비슷한 기술들이 하나로 싹싹싹 묶입니다. 근데 정말로 대단한 혁신들은 대부분 이와 같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동시에 있는 경우에 생기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이 전체 스템셀 테크놀로지의 그러니까 줄기세포의 특허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도 스몰 월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뭐 공부에 관심, 여기 과학에 관심 있으니까 학생들도 왔을 거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오셨을 텐데 보시면 이게 보시기에 왜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라서 이 연관관계가 보이는데 예를 들면 Applied Mathematics 또는 Mechanics나 또는 Statistical Physics 이런 거 통계 물리학이라든지 지금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통계 물리 쪽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될 때 저기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걸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대단한 혁신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쓰지 못했던 기술들을 가져왔고 저쪽에서 쓰지 못한 기술을 하나로 묶어냈기 때문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각기 서로 원래 저런 사람이 없었다면 각기 그냥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학문체계로 남아있었을 텐데 이게 하나로 묶이게 되죠. 하나로 묶이게 되죠. 이건 하나의 시사점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대단히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싶다면 각기 다른 서로 연결이 안 됐을 것 같은 영역들을 잇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부는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왔지만 석사부터 경영학을 했어요. 좋은 점은 경영학을 한 사람에 비해서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공대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경영학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버무리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경쟁자가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경영학에서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가 사실 수학이나 물리학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저도 이번에 준비하는 거 물리학 저널에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와 좀 다른 시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돼서 훨씬 더 내기가 편해집니다. 네, 이런 것들 하나의 팁이에요. 그리고 휴먼 브레인 이렇게 생겼어요. 마찬가지죠. 각각의 뉴런들이 존재하고 뉴런들 사이에 있는 커다란 시냅스가 있고 그 안에서는 또 자기들끼리 대단히 빠르게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로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군집화된 지역적 군집화가 필요한 게 아시겠지만 시냅스를 타고 가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가까이 있는 것보다 좀 느리죠.
그래서 가까이 비슷한 것들을 기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뉴런들이 묶여 있어야 되고 시냅스가 가까워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somehow 다른 기능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커다란 시냅스를 타고 옮겨가야 되죠. 근데 저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몰 월드 네트워크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원래 되게 재미난 건데 커넥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버스찬 승이라고 MIT의 한국계 과학자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뇌가 가지고 있는 뉴런적인 시냅스와 뉴런, 즉 뇌의 네트워크를 좀 더 시각화하는 그 프로젝트예요. 이게 지금 나왔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지금 somehow 연결이 안 돼서 유튜브 영상인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C. elegance라고 해서 예쁜 꼬마 선충인데 1mm 정도 되는 되게 조그마한 선충이에요. 선충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의 이 뉴럴 네트워크를 분석해보면 정확히 스몰 월드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스몰 월드라는 게 단순히 소셜 네트워크, 즉 좁은 세상 네트워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네트워크에도 존재하고 물리학적인 네트워크에도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많은 부분에서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 마찬가지. 요즘 되게 뜨고 있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딥러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스몰 월드니스를 이용하면 대단히 빠르게 컨버전스, 즉 최적화를 갈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숨겨져 있는 과학적인 어떤 신비, 내지는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과학은 원래 그런 걸 찾아내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보고 있는데 그대로 넘어가면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그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 걸 이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좀 더 하나씩 깊이 들어가면 왜 우리는 모이는 거야 도대체? 근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왜 모이냐라고 하면 사회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사회를 왜 만드나요? 우리 그냥 혼자 살면 안 되나요? 혼자 살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혼자 살면 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그 프로 보시면 되게 힘들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저희가 같이 모여서 서로 간에 분업을 하고 협업을 한 다음에 좀 더 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낸 이유도 아시겠지만 국가가 예전에 대단히 잔혹했던 시절에는 국가가 없으면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국가나 또는 정부가 꼭 제공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police, 치안,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national defense, 우리 보호해줄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모이죠. 모여야 우리가 뭐라도 만들 수 있고 만리장성 만든 것도 사람들이 모아서 만든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화성에 로켓을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아주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들이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모여서 돌파구를 마련하죠.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사회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같이 지리적으로 묶여야 되고 사회적으로 묶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한 목적적 행위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이렇게 묶이기도 하고요. 그게 목적이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협동하기 위해서 협업하고 분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린 서로 모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이와 같은 무작위적 관계, 세상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이런 관계들은 대단히 저희의 의식적인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걸 행태라고 불러요. 행태는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최적화로 낸 형태 결과물의 그런 것과는 대단히 거리가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습관은 생각 없이 하죠. 그리고 또 운전하다 보면 전화하고 운전하다 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운전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운전을 할 때는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만 최소한으로 쓸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이 어떤 합리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우린 그냥 그래요. 원래 생긴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호모필리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거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인들끼리 놉니다.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끼리 놀고 아시아는 아시안끼리 놀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런 부분에서 우리 비슷하니까 뭔가 불편함을 덜 느끼는 거죠. 그 외에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딱 가보면 미국에서도 랭킹이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탑 10, 탑 20, 탑 30 이렇게 쫙 나눠지고 그 다음에 디센트한 주립대학들 그리고 밑에 리서치 유니버시티 뭐 이렇게 쭉 나뉘는데 대부분 나중에 가서 파티를 해요. 이 학회에 가면 파티를 하는데 되게 재밌게도 비슷한끼리 그런 비슷한 그룹끼리만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탑 10 스쿨은 사실 20개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탑 10 랭크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개 정도가 있고 그 친구들끼리만 연결이 돼서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리서치 유니버시티 중에서 주립대, 연구중심 대학 중에서 주립대들끼리 모여요. 제가 있었던 학교들이 그런 학교였어요. 그 좋은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탑스쿨하고는 같이 엮이지 못해요. 공부를 더 했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사람들이 비슷하게 모이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크면 결혼할 때 비슷한 사람끼리 하게 돼요. 그게 서로가 가장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의식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편하기 때문이에요. 또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건 동형 압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비슷해져야 된다는 압력을 대단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규범이나 행동 강령이나 또는 관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의 의식적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cognitive balance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경우가 되게 불편해요. 내가 이 친구랑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친구인데 그래서 이렇게 셋이 있는데 제가 이 친구랑 안 친해요. 그럼 대단히 불편해요. 대단히 불편해서 우리는 나중에 셋이 같이 친해져요. 그렇게 되면 대단히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삼총사, 삼국지 이런 건 있어도 사총사나 사국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게 가장 안정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cognitive balance라는 우리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편함을 느끼는 그런 어떤 행태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모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와 같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가 나중에 하나로 묶이는 과정이 전부 다 저와 같은 편함을 추구하면서 묶이기 때문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생물학적 의미는 생물의 기원인데 생물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걸 조물주가 만들었다는 쪽에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만들어져서 진화하는 거야 라는 의견이 있죠. 저는 이제 좀 더 과학적인 걸로 저는 사실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좀 더 과학적인 쪽으로 다윈이즘의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생물은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고 인간이 무슨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한목적인 행위의 결과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이나 기능이나 효율이나 협업이나 분업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단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신경망들은 왜 대부분 스몰 월드 유니스 즉 좁은 세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종이나 또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개체들이 그렇지 않은 개체들보다 훨씬 더 이 환경에 적응하고 더 나을 수 있었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적자생존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 긁어내고 나면 나중에 살아남은 개체들은 대부분 가장 효율적인 그 환경에 가장 효율적인 개체들인데 그 개체들을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전부 다 스몰 월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신경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죠. 이걸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무슨 행태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somehow 그들끼리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해본 건 아니죠. 태어났는데 나는 이런 네트워크적인 신경망을 가지고 있었고 얘는 좀 더 다른 네트워크적인 신경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DNA가 결합되면서 그게 나온 어떤 예를 들면 그냥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 이렇게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되게 이 스몰 월드리니스가 대단히 유니버설한 즉 보편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보면 인공지능 신경망이나 전력망 네트워크, 우리나라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네트워크들도 나중에 보면 저렇게 귀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이유도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쇼컷을 만드느냐?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식적인 노력의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어떤 식이냐면 행태적인 건데 이유는 이래요. 만약에 이것들을 잇는 노력을 하려면 이 네트워크의 지도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게 아니라서 네트워크라는 게 여기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의식적인 노력으로 두 개를 잇는 랜덤 링크를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 의식적인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라고 해서 만들어져요. 주쿠마 필링, 아이소모피즘, 카그니티브 밸런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소속이에요. 소속. 어떤 것에 소속이 되는 것들. 이런 사람들끼리는 대단히 그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우리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였지만 각기 다른 사회적인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대단히 다른 사람들의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 보면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 보면 대단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계층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유는 전체적 이유 하나 때문이죠.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회적 차원에서 동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어떤 소속감이라는 건 대부분 하나의 차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차원들은 각기 비슷할 이유 없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차원에서 매우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고 링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었을 네트워크들이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는 학교, 직장, 친척, 동호회, 종교활동, 교회, 성당처.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회나 동호회나 탁구 동호회, 그 다음에 종교활동의 교회, 전부 다 코로나의 가장 진원지로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곳이죠. 저희 얼마 전에도 그 광주에 어디였죠? 보강사였나요? 거기서 쫙 퍼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거리가 먼 사람들이 연속적 중첩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걸려서 코로나 걸리면 제 딸이 유치원을 갑니다.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 유치원 친구들을 만나요. 유치원 친구들을 뿌려주죠. 유치원 친구들이 걸립니다. 그럼 유치원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소셜 스페이스에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단히 많죠. 그래서 각기 여러 부류 있는 사람들이 또 쫙 그쪽으로 가요. 직장으로 가죠. 그 직장에서 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사람들이 퍼뜨려서 이렇게 해서 대단히 빠르게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필리에이션, 즉 소속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네트워크예요. 대부분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노래 안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극작하는 사람, 안무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5명 정도가 팀을 만들어서 되는데 이게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들은 각각의 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팀으로 옮겨갈 때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뮤지컬 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묶이고 하다 보면 저 사람들에 의해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5명이 모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별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묶이면 이 밑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각기 서로 몰랐을 사람들을 하나로 강력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첩적인 역할. 저 같은 경우에도 항공우주학과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영학과에 있는 친구들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중간 같은 경우에는 스몰 월드니스, 오른쪽 아래도 스몰 월드, 그러니까 좁은 세상이긴 한데 오른쪽 아래는 진짜 타이트하게 묶여있고요. 중간 정도는 생각보다 좀 덜 묶여있고 그래요. 그래서 스몰 월드라고 다 같지는 않고요. 좁은 세상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 중에서 이건 여담이긴 한데 이거는 브라이언 어시 앤 스피로가 그 소시올러지, 즉 사회학에서 가장 좋은 저널이에요.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에 낸 논문인데 여기에 중간 정도로 묶여있을 때 뮤지컬의 빅히트작들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너무 많이 묶여있으면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해요. 너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원래 혁신은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맨 아예 저쪽에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스몰 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중간적 단계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저 부분이 가장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이 논문의 펀치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 전파 속도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문, 생각, 인연, 뉴스, 패션, 기술, 혁신 모든 것들이 정말로 빨리 퍼지는 거예요. 따라서 감염 질환들도 대단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구제역 이런 것들 대단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자기 조직화 그리고 자기 조직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출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좀 못하겠어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대단히 보편적이다. 그게 생물학적인 네트워크든 물리학적인 네트워크든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든 그게 어떠한 밑에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이는 거든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언제나 만나게 된다. 그게 바로 좁은 세상 네트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염성 질병을 생각해보면 이런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마스크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걸려왔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군집에서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되게 다르실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하지만 어떤 걸로 되게 같으시죠?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같으신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모여있는 이분들이 같은 곳인데 이분들끼리 가장 이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셜 디스턴싱과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작위 연결, 즉 다시 돌아가시면 다들 무작위 연결이 들이세요. 여기서는 그런 동질적인 집단이지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되게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에 다른 소셜 스페이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중첩에 의해서 지역적인 이런 감염이 되게 전역적인 감염으로 바뀌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방안은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있는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마스크 쓰기나 이런 모여있는 클러스터링, 즉 분집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써주는 거고요. 무작위 연결이 있을 경우에는 저런 집 이런 건 막을 수 없으니까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동질성이 강하고 안정적인 것도 괜찮아요. 걔네들이 어디서 좀 어려우니까 아주 괜찮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피해야 되는 건 여러 사회적 차원이 한데 모이고 각각의 멤버십 변동이 심한 사회적 소속도는 행사는 허용되면 안 돼요. 그런 예가 이제 광화문 집회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연결을 증가시켜 전체 네트워크로 감염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와 같은 대형 집회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이와 같은 모임들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무척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무척도 네트워크는 어떤 거냐면 저는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1:1 대응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쪽에서 나온 단어들하고 우리 쪽에서 나온 단어들이 원래는 같이 똑같이 생각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란 단어가 없었다고 해요. 미국에서 society란 영어로는 그게 존재했지만 우리는 사회라는 게 없어서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사회, society를 어떻게 바꾸지? 라고 해서 한자로 만들어낸 단어가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없었던 거죠. 우리는 그냥 조직 하나가 내가 국가고 국가가 나지 이런 대단히 좀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무척도 네트워크는 쉽게 말하면 스케일은 뭐냐면 저울 같은 거죠. 또는 우리가 키를 재는 이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전혀 통용이 되지 않는 네트워크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좁은 세상 네트워크에서는 가정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비슷한 정도의 릴레이션, 즉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죠. 이게 정교분포인데요. 정교분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단히 중심화 경향이 세요. 그래서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확률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 가장 재미난 예가 키죠. 키 혹시 3m 보신 적 있으신가요? 25cm 못 보셨죠? 이런 거예요. 몸무게 1톤 보셨나요? 못 보셨죠? 이게 가운데로 대단히 집중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normal distribution, 즉 정규분포라고 하고요. 이와 같은 걸 가정에서 만들어진 게 소셜 스몰 월드, 즉 좁은 세상 네트워크예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공평하고 평균적인 정도의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묶이는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한 5개, 10개 사이로 가지고 있었죠. 아까 그 그림들 보시면.
근데 꼭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각각의 학교들이 자, 이와 같은 학문적인 새로운 발전을 보고 싶으시면 이 학교의 이 연구실로 가보세요 라는 링크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하버드, MIT, 스탠퍼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 대학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맨 옆에 있는 애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대학들. 슬픈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대부분 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벨상이 안 나온 이유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와 같이 돼 있을 때는 거의 하나의 학교가 또는 중심에 있는 학교가 전체의 80% 정도를 가져옵니다. 링크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는 좁은 세상에서 보는 네트워크는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그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론들은 전부 다 폐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두 개예요. 좁은 세상 네트워크가 있고 무척된 네트워크가 있는데 무척된 네트워크는 사실 사람들 네트워크에서는 잘 없어요. 이유가 저희가 친구를 2,500만 명 이렇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는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전 3명이면 좋게요. 더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일, 전 연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연구하는 시간 쓰기에도 좀 바빠서 친구들 많이 만들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많은 친구들을 만들려면 대단히 얇게 펴서 이렇게 쭉 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관계를 만들게 되죠. 피상적인 관계처럼 공허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건데 이제 사람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저런 것들이 한계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관계를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는 대단히 좋은 학교로 얘기를 하지만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또 GST 저희 학교도 되게 좋은 학교잖아요. 이런 학교들을 포함해서 다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대단히 링크를 적게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학교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버드, MIT, 스탠퍼드 그리고 그 외 여러 대단히 좋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교들은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보는 것처럼 대단히 급하게 줄지 않고 꾸준히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자산 또는 부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되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2,000불 정도 되니까 평균적으로 한 3,400만 원 정도씩 버는구나 1인당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건희는 그럼 어떻게 이해하실 건가요? 빌 게이츠는 어떻게 이해하실 건가요? 도시의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같이 평균적인 도시 사이즈가 있고 그거에 전부 다 몰려있지 않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시티, 뉴욕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확률 분포가 대단히 큰 것을 허용하는 형태인데 소셜 네트워크나 또는 네트워크적으로는 이 X축이 관계의 수예요. 관계의 수.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인데 왜 그렇게 만들어지냐면 선호적 연결, 영어로 preferential attachment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하고만 대단히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대단히 슈퍼스타가 있다고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겠죠. 그렇게 모이면 나중에 그 사람 중심으로 짜여지는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어디 가나 또 늘 존재하는 형태의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 유지 비용이 대단히 작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 관계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협업 관계도 비슷합니다. 근데 협업 관계는 친구 관계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한 번 딱 끝나고 다음에 넘어가면 되니까. 이거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로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중심적 허브 덕분에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소문 또는 혁신이 펴지는 거 이런 허브 몇몇만 이거를 어답트를 하면 돼요. 이거를 수용하면 그 뒤로 그 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거든요. 되게 빨리 퍼집니다.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유튜브나 또는 기타 트위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트위터 써서 얘기를 하잖아요. 팔로워들이 되게 많죠.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고 따라서 정보의 확산이라든지 좋게 보면 그런 것들을 대단히 빨리 하고 있고요. 빨리 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쁜 점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질병이면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형태는 대단히 빠르게 이렇게 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작 동식 구조고요. 몇몇 허브가 관계를 독점하게 되고 그게 이래요. 이게 그 매튜 이펙트라고 하는데 빈익빈 부익부 같은 건데요.
이게 어느 애들이 전부 다 이 링크를 관계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또는 그 기업이 또는 그 대학이 되게 좋은 학교인가 보다 또는 좋은 기업인가 보다 좋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해서 그 뒤에 오는 사람은 그쪽으로 몰리게 돼요. 잘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빈익빈 부익부 이런 식으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이게 인터넷 네트워크고요. 그래서 이런 데 다 모여 있어요. 저 안에 이제 위키피디아라든지 구글 또는 뭐 네이버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고요. 트위터 네트워크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끼리 서로 모여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듣기만 하는 형태. 그래서 뭐죠 이회수 같은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 하시나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명인들이 트위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링크를 가져가는 구조죠. 그리고 이게 전략적 제휴 네트워크예요. 미국에서 대단히 컴퓨터 인더스트리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심에 있죠. 그래서 전략적 제휴라는 거는 우리 같이 일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런 것들 제품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일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구나 다 일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구글이나 뭐 IBM이나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마스리컬 인더스트리, 즉 제약 산업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저라든지 일라이 릴리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가장 유명한 회사들이어서 모두들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승자 독식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존슨, 파이저, 일라이 릴리, 브리스톨 마이어스 보시면 이거 지금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난 기업들이 모든 링크를 다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지분구조 네트워크인데 이것도 중앙에 다 모이게 돼요. 이거는 뭐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좀 다르긴 한데 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지가 퍼져나가는 네트워크도 비슷해요. 이 파트너 수가 이 사람이 게이튼 두가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에이지의 페이션트 제로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즉 진앙지에 속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파트너 수가 1000명이 넘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빠르게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에이지가 처음에 퍼지게 됐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시사하는 거는 저런 형태의 경우에는 저런 사람들만 잘 통제를 하면 이런 질병들을 빠르게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묻혔던 네트워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객체, 예를 들면 뉴스나 뭐 이노베이션이나 뭐 기술이나 소문이나 뭐 이런 것들 대단히 빠르게 전파를 시키는데 그 이유가 그 허브, 즉 모든 링크를 독식하고 있는 애들이 그걸 어답트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확산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재난 문자도 마찬가지죠. 재난 문자가 위쪽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저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중앙 집중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식으로 해줄 때에만 가장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제가 용이하죠. 왜냐면 잘 보이잖아요. 아 저런 친구들만 막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통제 실패할 경우 재앙적 확산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슈퍼 전파자들이 되게 위험하죠.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 벌어졌을 때 몇몇 슈퍼 전파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 뭐 슈퍼 전파자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 이런 것도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을 합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가 이와 같이 무척도 네트워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좁은 세상과 무척도 네트워크 이 두 개를 같이 놓은 이유가 대부분의 실제 네트워크는 이 두 개의 중간쯤에 위치해요. 중간쯤 위치해요. 그래서 좁은 세상 네트워크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고 무척도 네트워크, 즉 허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지점까지는 대단히 빠르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승자 독식을 하는 형태로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허브에 있는 그 노드들, 사회적 행위자들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뭉침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예를 들면 저기 있는 즉 링크를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서로 연결을 안 해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쉬우실 텐데 우리 학창시절에 되게 인기 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심으로 모두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매력적이기 때문이겠죠. somehow. 근데 매력적이지 않은 친구들은 서로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별로 연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클러스터링도 가지고 있고요. 중간 정도의 클러스터링을 가지고 있어요. 클러스터링도 있고 허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숏컷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든지 또는 가짜뉴스의 확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예를 든다면 허브 즉 슈퍼 전파자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활동이 무척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슈퍼 전파자로 미리 생각을 해서 관리를 잘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 프라이버시 뭐 이런 거랑 연관에 대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무작위 연결,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을 제기해요. 광화문 집회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트워크 학자로서 반대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군집화. 군집화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끼리 뭉쳐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전부 다 이걸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모입니다. 어디든 모여요. 모일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둔다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웬만큼은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이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관리를 웬만큼은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